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? 세상 이담 아나운서. 네, 아파트 배관 타고 올라가서 저지른 일이라니까 정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끔찍합니다. 그러니까요. 요즘에 특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창문 열고 주무시는 분들 맞아요. 많으니까요. 네. 그런데요, 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고 세상에. 합니다. 굉장한데요. 이게 그러니까 어제입니다. 어제 새벽 3시 30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. 세상에 네. 네, 모자를 쓴 남성이 아파트 위를 한번 쳐다보더니 스파이더맨이라도 된 듯 벽을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. 어머나, 아이고. 보이시죠? 잠시 뒤에 아파트 복도 불이요.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차례로 켜집니다. 그러더니 아까 벽을 탔던 그 남성이요. 볼일을 다 봤다는 듯 1층 현관문으로 나와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. 아니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지금 깊은 밤 시간인 것 같은데 남들 다 자는 저 새벽 시간에 저 남성 뭐하고 저렇게 다시 계단으로 유유히 내려온 걸까요? 하재근 평론가님. 저 남성이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잖아요. 네. 저 남성이 나온 그 자리에 아파트에 한 50대 여성이 흉기에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세상에. 가족이 이제 그 여성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 정도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. 어머나. 그런데 그 현장에서 금품 피해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흉기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세상에. 아니 근데 금품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 최진영 변호사님 무슨 강도 사건은 아니라는 건데 그럼 이게 어찌된 사건일까요? 세상에. 우리가 얘기하는 속칭 치정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 살인 사건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네. 이번 사건 유력 용의자로 경찰은 이 50대 이 피해 여성의 어떻게 보면 애인 관계에 있었던 40대 남성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. 아하. 확인을 해봤더니만 네. 지난 한 달 전쯤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게 그 도주했다가 체포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했는 것을 넘어 법원에서도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소송까지 해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밝혀졌다고 하는데요. 이 일로 이 50대 여성에게 어떤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그 피의자가 체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살인 사건인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졌다고 하면은 결국은 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강도 살인도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단순한 치정 관계, 한마디로 그 원한 관계 내지는 애인의 변신 관계인 것인지 거기에 뒤에 금품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네. 확실히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. 아니 근데 보세요. 지금 저 4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데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저 몹쓸 인간이 한 달 전쯤에 이미 이 피해 여성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그 이후에 전국 사방팔방을 도주에다가 체포된 전력이 있어요. 그러면 그때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잖아. 나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 경찰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사람이 흉기로 협박을 했다는 것은 나아가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지만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라고 합니다. 세상에. 법원에서는 이미 확보된 증거가 있고 이 40대 남성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토대로 이제 구속영장은 이제 기각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세상에. 경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니까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고요. 특히 안면 인식이 가능한 이 CCTV 지능형 폐쇄회로까지 설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범행을 막지 못했고 이 범행을 막지 못한 데는 저렇게 주도 면밀하게 CCTV로 내 얼굴이 인식되는 걸 알고 배관을 타고 CCTV 피해서 철저하게 계획범죄로 오랫동안 안갚음을 갖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이런 희생이 따른 게 아닐까 합니다. 아니 지능형 CCTV를 설치하면 뭐예요? 최진봉 교수님 그 CCTV를 보고 예를 들어 경찰이 오는 시간도 있고 뭔가 대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 세상에 그리고 저 몹쓸 인간은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고 배관을 타고
창문으로 침입할 줄. 근데 그런 것까지 예상 못한 거예요? 그러니까요. 경찰이 그런 것까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지금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됐다고 네.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. 근데 이 피해자 되시는 분이 50대 여성이신데 최근에 스마트워치를 반납을 했다고 그래요. 세상에. 그러니까 만약 그 스마트워치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긴급하게 누를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이 안면 인식이 되는 CCTV 설치를 했지만 이 사람이 복면을 쓰고 첫째, 두 번째는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바람에 CCTV를 피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. 세상에. 그러니까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6층까지 침입을 해가지고 저런 행동을 벌였으니까 이 사람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저 살인행위를 하려고 했던 이 못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이 결국 나중에 발견한 게 어떻게 되냐면 이 피해를 당한 50대 여성의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야 사건이 일어난 걸 알게 됐다는 세상에.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 그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일단 유력한 용의자이긴 합니다만 거의 지금 저 몹쓸 인간이 범인일 가능성이 큰데 저 몹쓸 인간 최진영 변호사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시바삐? 그렇습니다. 사실 빨리 잡아야 체포해야 될 필요성이 큰 것 같은데 지금 그 경찰 보도에 따르면 이 40대의 남성이 산으로 야산으로 도주를 했고 거기에 가봤더니만 본인의 할아버지 산소 앞에 먹고 버린 소주병 2병이 있었다고 합니다. 경우에 따라 결국 그 피의자의 신원은 확인했는 셈이죠. 네. 그런데 본인의 그 조상의 산소까지 가서 이 음주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여전히 어떤 CCTV를 봤을 때 그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야산 인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드론 그리고 땅에서 추적할 수 있는 추적견 이런 네. 부분을 통해서 지금 그 피의자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들 손이 많이 모자란 건 압니다. 하지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체포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좀 빨리 신속하게 체포해 주셨으면 하는 맞아요. 바람입니다. 저 인간이 자신의 할아버지 산소에 먹다 남긴 것으로 보이는 소주병 2병을 흘린 것도 뭔가 경찰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반드시 하루바삐, 한시바삐 저 몹쓸 인간을 검거했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뉴스파이트 끝나고 속보로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